안녕하세요.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에 관한 정부 기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지난 강의에서 맨홀 사건을 ISO 45001 규격과 관련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준비했습니다. 정부 기조는 사실 쉽게 다룰 사안은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제도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최소 몇 년 이상이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단순한 텍스트로 특정한 정부 기조에 대해 어림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 영상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영상은 2025년 현 정부의 산업안전에 대한 국정 기조 내용입니다. 이런 기조를 미리 파악해야 이후의 정책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트렌디한 심사원은 혹은 트렌디한 컨설턴트는 고객께 이러한 사항을 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콕콕 집어서 강의를 해주는 인증 알려주는 남자 같은 채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증의 정석의 아무 강의만 보셔도 컨설팅이나 인증심사에 얼마나 진심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기에 산업안전과 관련된 기조 내용의 텍스트는 사실 지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포된 텍스트만으로 판단하자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운영에 따른 별다른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국무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를 안 보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요. 다들 하루하루 바쁘시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께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알려주는 남자는 핵심적인 사항만 요약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향후 최소 4년간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한 얘기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떨까요? 저도 정확한 실행 시점을 장담할 순 없지만 반복된 사고가 발생된 사업장에게 징벌적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행정적인 페널티도 함께 주어질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핵심은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을 띈 조직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그조차도 이익으로 남기지 않게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국정기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다 법에 정해져 놨잖아요. 그죠? 네. 추락 방지 시설이니 뭐니 뭐 온갖 예를 들면 폐쇄 공간에 들어갈 때는 호흡 다 해야 된다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거 다 안 지켜서 나는 사고들이죠.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안 지킨 이유는 돈 드니까. 네, 비용입니다. 비용 드니까. 네. 원청에서 안 주니까.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데 그 비용을 아끼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아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아꼈는데 보험 원리상 비용이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대가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라고 하면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속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실질적 제재. 그러니까 이게 안전조치를 안 하고 사고가 나면은 안전조치를 안 함으로써 생기는 이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 네. 라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네. 사고 안 나게 미리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게 문명 국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잠깐 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이 영국에 제정됐던 기업살인법이라 해서 법인에 대한 제재를 그러긴 한데 이게 저는
재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자꾸 문제 제기하던데요. 네.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해요. 네네.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그 실질적 경영주, 그러니까 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하고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이익은 예를 들면 회장이 보는데 그렇습니다. 최대로 해야 사장이 책임지는. 네네. 사장은 실제로 고용인데. 네.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형사처벌은 별로 좋은 결정적인 수단은 못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징벌배상.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네. 뭐 한 번 우연히 발생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는 징벌배상을 도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자료에 없는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재밌죠? 저는 컨설팅과 심사들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을 잘 챙겨볼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하는 차 안에서라도 많은 뉴스를 접하려 합니다. 물론 저녁에 여유가 있다면 직접 뉴스를 보고 이해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현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언론에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들은 많이 일어났을 텐데 접근하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졌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우선 해당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노동 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다 보니 달라진 게 없는 건데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SBC 삼립시화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4번째 청구 끝에 발부됐고 강제 수사는 사고 29일 만에야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5일 울산 폭발 사고. 1심 선고가 3차례 연기되며 3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7개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금껏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 시행 뒤 발생한 중대재해 2,986건. 이 중 1,252건이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917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그냥 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수사가 끝나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76건 가운데 실제 검찰 기소는 121건. 이 중 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은 49건입니다. 그나마도 42건은 집행유예였고 법인 벌금은 평균 7천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입니다.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3배, 집행유예율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2.3배이고요. 수사는 느리고 처벌은 약하니 산재 감소 효과도 없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여전히 2,000명대 제자리. 다친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업은 예방보다는 사후 합의와 법률 대응에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관측됩니다. 일각에선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없앨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합동수사단과 양형 기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실질적인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 팩트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이 부족한 편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아마 누군가에게는 다행일지도 혹은 누군가에게는 안타까운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일부 분들은 에이, 대통령만 움직인다고 작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나? 대통령이 어떻게 사건 사고를 한 건 한 건 다 챙기겠어. 워낙에 다방면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시차가 있어서 쉽게 변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한계점도 있고 매년 재해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그 사건을 하나하나 다 챙기겠어요.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나 전략기획실 등 비전 기획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은 정책에 민감해야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장은 하나하나 사실 다 못 챙기죠. 산업안전에 대해서만. 업무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으니까요. 이건 팩트죠. 근데 그 밑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챙길 것이고 그 밑에 실무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형식적인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 불시 점검하고 있고 실제 점검 대상이 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팩트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엄청난 안전보건에 대한 성과는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이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최소한 방향은 잡혀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화까지 이루어지고 실제 처벌에 대한 판결이 나기까지는 아마 이번 정권이 지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이 기간 동안은 어쨌든 기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연령대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내용으로 본 영상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까요? 이 부분은 컨설팅의 영역이므로 컨설팅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트로 영상이 트렌디한 컨설팅 및 심사를 나타내는데요. 본 영상은 왜 기업표준인증센터가 트렌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된다고 예상합니다. 심사원 및 컨설턴트들의 선생님인 인증 알려주는 남자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번창하세요.